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인우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이름이 재미있어요. 부자 선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선언하라. 나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부자다라고 선언하면 부자가 된다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네, 이게 몇 년 전에는 뭐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그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가슴을 설레게 했죠. 마음이 네. 부자가 이제 진짜 그 부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비단 마음의 부자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내가 부자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 부자로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책의 그 내용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결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워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cc짜리 컵이면 우리 조그만한 집에서 쓰는 컵입니다. 유리컵에다가 1000cc의 내용물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돈을 모으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는 풍요를 성취하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뭐냐? 사고방식이 커져야 그에 걸맞는 그릇을 갖춰야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니고 사고방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 저자가 이제 팻 메시티라고 하는 분인데 예. 좀 양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펜 메시티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실버스푼이라 그러죠. 입에다 연수저를 물고 난 부자였으면 아마 이 책이 그렇게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시드니 외곽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술과 폭력, 마약으로 찌든 뒷골목에서 보냈다 그래요. 그랬던 그가 이 생각을 바꾸면서 부와 풍요의 기술을 전파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자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펜 메시티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고방식 변화시켜야 되고 이제 동기부여에서 일어난다. 이 마인드가 부자를 닮아야 된다.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책에서 그 지적하고 있는 동기부여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까? 예, 동기부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기부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동기부여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동기가 아니고 지식이다. 동기부여의 오류가 어떤 거냐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빨리 운전해, 으쌰 동기부여를 하면 소용이 없죠. 전혀 나쁜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확 빠져나가 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때는 멈춰 방향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마음의 동기부여를 계속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이 이 저자는 열정과 자신감조차도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소린가를 봤더니만요. 열정적인 사람은 사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완벽하게 확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헨리 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발전의 바탕에는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는 곳에는 성취가 있고 열정이 없다면 변명이 난무할 것이다. 근데 이런 열정은 무엇에서 오느냐? 열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열정을 가질 수 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축구 선수가 이렇게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 자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으쌰 오늘 끝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온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 준비할 수 있는 지식 역량을 이 저자는 자신은 사고방식이 열정과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례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아마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예,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수성가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또 한번 쫄딱 망해가지고 돈이 전혀 없는 무일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아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세 훌륭하게 재기한다. 왜냐? 이미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저는 주식을 어떻게 샀고요. 지분을 어떻게 매입했습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크게 생각하십시오. 훌륭한 태도를 갖추세요. 대인관계 기술을 연마하십시오라고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럽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백만장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를 얻는 방법과 부를 관리할 방법, 사고방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돈이 넘치도록 갑자기 이제 로또 같은데 당첨이 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통계를 내봤더니 상당히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분들이 뭐 90%가 넘는다 그래요. 아, 그렇죠. 역시 네. 뭐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 예. 철학 이러기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저자가 얘기하는 부자의 사고방식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부자의 사고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정도를 여기서 저자가 소개하는데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를 봤더니만요. 부는 당신의 소유물인 동시에 당신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누가 이런 근사한 것을 누릴 가치가 있을까? 바로 나죠. 누가 이런 멋진 집을 소유할 가치가 있느냐? 바로 납니다. 누가 부를 토대로 발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세상을 누릴 가치가 있느냐? 바로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풍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돈이 아니고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바로 나 자신이 이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첫 번째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요. 돈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악의 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은 배설물과 같다.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그름이 된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돈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적절하게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남들과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이렇게 사준다든가 진정한 마음으로,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한턱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돈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자로 이끌어주는 사고방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아주 중요한 마지막 7번째인데 3번째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과 함께 걷는 사람은 반드시 현명해질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면 타조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삶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영위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편협하고 부정적이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과 어울린다면 똑같이 변할 거고요. 반면에 긍정적이고 크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들이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 하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그 사회에 자기의 어떤 그 부를 환원하는 네. 또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 부자 선언이라는 책이 던지는 그 화두 메시지는 과연 뭡니까? 예, 메시지 간명합니다. 소시민적인 생각을 버리고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으로 리셋하여 이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와 풍요에 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져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 중에서 또 인상 깊은 부분이랄까요? 재미있는 그 이 일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리더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면 저자 팬 메스티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아기로 태어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가진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아기로부터 거대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고방식도 이와 같아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일본이 만드는 백만장자의 작가인 마크 픽탄센과 로버트 앨런이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60초마다 지구상의 누군가는 백만장자가 되고 있다. 지금 이제 15분 방송이면은 15명이 백만장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가 당신이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큰 뜻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정말 부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거대한 물질적인 부자보다도 또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적절한 적당한 부자가 훨씬 더 행복한 것도 우리가 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누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